튀르키예가 달모인들의 성지를 통한다는 사실, 모발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잇따르면서 지금 난리 났어요. 100만 명 이상. 와, 100만 명이라면 모발 이식. 그건 한국에 있는 달모 숫자랑 똑같은 숫자예요. 그럼 인간비가 제일 싼 나라입니다. 180인가 170이에요. 에르도안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 짜봤어요. 관광 사람도 해외에서 많이 아마 달러도 올 게요라고 생각하고.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튀르키예가 달모인들의 성지를 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발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잇따르면서 대표 도시 이스탄불은 헤오스탄불이라는 별명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튀르키예의 암울한 정치 경제 현실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가 어떻게 달모인의 성지가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차피 아양 교수님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한국인 오제르 아이한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선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기여하셨나 보네요.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나왔죠. 지난 여름에 나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이제 교수로 가셨는데 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나왔어요. 쿠데타 후에는 반대 대학교들은 1000개 이상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문 닫았고 제가 일하는 대학교도 문 닫았으니까 잘했어요. 왜냐면 10일 후에 9월 8일 날 우리 집에 경찰이 왔어요. 저 10일 늦으면 저도 감옥으로 갈 수 있는데 다행이에요. 하여튼 잘 됐습니다. 듣던 대로 성지는 그냥 성지이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튀르키예는 달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천국이거든요. 지금 난리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바일 인식하려고 튀르키예 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2022년에 100만 명 이상. 와, 100만 명이라면 모바일 이식 그건 때문에. 한국에 있는 달모 숫자랑 똑같은 숫자예요. 그럼 그렇지. 한국에 있는 달모 문제가 있으신 분들 다 간 거네요, 이게. 그러면 얼마예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2022년에는 아마 20억 달러 정도. 와, 그럼 20억 달러라면 한국 돈으로 한 거의 3조네요, 3조. 3조 정도요. 맞아요. 올해 말까지는 아마 110억 정도, 110억 달러 정도요. 또 거의 한 10조 가까이, 10조 넘네요. 와, 너무 많이 퍼졌네, 시장이. 튀르키예는 이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 지금 아시다시피 2023년에는 이스탄불이 이제 관광지 순위에서는 1등으로 꼽히는 데가 많은데 아무리 봐도 이 모바일 의식이 거기에 큰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많은 외국인이 왜 굳이 이스탄불에 와서 모바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가격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가격은 3,500달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생각할 때는 460만 원, 470만 원 정도예요. 미국에서 1,500만 원입니다. 비쌉니다. 거의 3배네요. 3배. 3배 비쌉니다. 예. 그리고 풀 패키지로 관광도 하고 상담하고 AS 센터. AS처럼 그다음에 3일 동안 좋은 호텔에서 4스타 호텔에서도 계시고 4박 5일 정도, 3박 4일 정도. 그다음에 가족끼리 가도 되고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다 풀 패키지로 하니까 너무 싸요. 탈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살까지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셨고 이식을 받으시고 나중에 뭐 취업을 했다,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빠가 대머리라서 이제 부끄러워하던 딸이 바깥에 나가서 팔짱을 끼기 시작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단순히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튀르키예는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청지에 있는 국가라서 지리적인 이점도 좀 약간 있지 않나요? 튀르키예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나라 몇 개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 같은데. 그런데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나라가 50개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그 아시아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 쉽게 갈 수 있고 터키는 유럽하고 아시아 중간에 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유럽 문화도 가지고 있고 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편하게 갈 수 있고 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거 화제가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 기자가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하는 거. 비행기 탈 때도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 그거 때문에 이유 때문에 터키 가고 항공사니까 터키 달모사.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객가 한 100만 명이 모발이식 때문에 왔다면 공항에서 아마 무조건 눈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예, 터키시 에어라인스 있잖아요. 터키시 헤어라인하고 그 모바일 이식 때문에 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가격은 왜 싸요? 환율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8년 전에는 예를 들면 1달러 아마 3리라인데요. 지금은 1달러 거의 10배, 34리라까지 올랐어요. 그거 때문에 인건비도 너무 내렸고 그래서 그 터키는 조금 유럽 쪽에서는 인건비가 제일 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의 월급도 뭐 오케이 좀 내려갔지만 그럼 의사들의 월급도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의사 선생님들은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다른 나라 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월급 때문에. 저도 5년 동안 강의했어요. 대학교 교수로서 대학교 교수 풀타임으로.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터키 돈으로 받았지만 3,0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한국 돈으로는 아마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8년 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교수 월급은 이 1,500달러까지 내렸어요. 200만 원. 예. 월급이 올라간다고 올랐지만, 하되 그걸 예. 이제 한일날 바꾸면 오히려 교수는 월급이 내려갔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혹시 의사 중에 의사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들 얼마나 받으시는지 대충 아세요? 예, 있죠.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월세는 너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게 난민들도 많아가지고 또 네. 거주지가 문제이니까 사람들 다 집 찾기가 힘들 것 500만 명 이상 난민 왔어요. 마지막 10년 안에. 튀르키예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해외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도 그런 말씀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해외 나가요라고 얘기했어요. The main thing that drove me was I had an area that I wanted to specialize in, and there was absolutely no demand for that specialization in Turkey at the time. In Germany or in any Western country, you are valuable person, and in Turkey you're not a valuable person because you can be a traitor in any time. 제 남동생도 의사인데 알아요. 예, 네, 졸업은 얼마나, 했지만 예. 이제 아직 이제 전문직에 안 땄어요. 그래서 내 학교 병원에서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180인가 170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핸드폰 뭘 쓰냐고 했더니 아이폰 썼대요. 튀르키예에서는 아이폰이 세금. 한 200만 원, 220만 원이니까 월급으로 못 사고 그래서 어떻게 샀냐고 했더니 1년 할부로 샀대요. 자, 그러면 이 경제 얘기를 하면서 지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지진은 어차피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페루에서도 일어나는데 튀르키예에서 일어날 때는 이 지진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나는지는 궁금하더라고. 그거는 지금의 문제보다는 진짜 그 오래된 문제예요. 지진 있을 때는 잘 만들면은 사람 안 죽어요, 사실은. 건물은 못 쓸 수도 있는데 사람 죽으면 안 돼요. 그건. 그런데 터키에서 문제는 토목학과 시빌 엔지니어들만 아파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돈 있는 사람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가게에 있는 사람도 아파트 만들 수 있어요. 그 문제. 과일 가게 있는 사람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어? 돈 있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 법적으로는 그 가능해요. 근데 구청에서는 허가가 내려와야지 건설할 수가 있는데 그 허가를 어떻게 받아요? 제일 큰 문제예요. 허가는 쉽게 만들 수.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문제고 이제 구청에서 허가 받기가 쉽다고. 그러면 에르도안이 왜 욕을 먹었어요? 에르도안 잘못이 없네요. 아니죠. 에르도안이 왜냐하면 2002년부터 예. 일단 프라임 미니스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됐으니까 이 시스템은 지금 에르도안 만들었어요. 예. 무조건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지진 나올 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지진 때 우리 어쩔 수 없이 사람 죽어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욕도 많이 먹었고 우리 어쩔 수 없다고 saram 죽었으니까 뭐 우리 어떻게라고 했는데 대통령이니까 책임이 받아야죠 사실은.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그러면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얼마 전에 선거를 이겼나요? 네, 이겼어요. 대지진 후에도 선거는 저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대통령 됐어요. TV에서만 보고 TV에서는 다 에르도안 좋고 에르도안 잘했다 그런 건 나와요. 그러면 튀르키예에 있는 방송국들, TV들이 다 에르도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거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95%는 그렇죠. 95%는 에르도안 응원하는 뉴스들입니다. 그러면 에르도안 지금 다시 당선되는데 그럼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음 선거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 2번밖에 안 되는데 세 번째 시작했어요. 또 2033년까지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에 조기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기 선거를 왜 했어요? 그냥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네. 이게 세 번째는 안 되니까 조금 일찍 선거하면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 다시 조기 대통령 되고 선거하면서 예. 초선을 무효시키고 그렇죠. 예.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2번 다시 네.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에르도안이 다시 한번 대통령 됐습니다. 이 나빠지고 있는 경제는 좀 나아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또 나빠졌어요. 그 코로나 후에는 큰 나라들은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 독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금리를 올렸는데요. 튀르키예만 에르도안 때문에 그 내렸어요. 네. 중앙은행 총재 3명은 에르도안 말을 안 들어서 바꿨어요. 에르도안.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거 없는데 민주주의적으로 볼 때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르도안이 왜 금리를 안
내려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금리는 아랍어로 이자라고 하는데요. 이자는 이슬람에서는 안 돼요. 지금 에르도안은 그 터키 군인들에 대한 조금 더 그 송호만 생각하고 이자는 너무 나쁜 거라고 하고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올렸는데 올려야죠. 그거는 그런데 에르도안은 송호만 생각하고 튀르키예 사람들은 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올랐어요, 사실은. 아 그러면 다시 금리를 그럼 올렸어요?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들은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고 월세도 아파트 월세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만 일해도 아빠만 월급이라도 5만 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제 없이 지금은 아빠, 엄마, 애들 다 일하지만 월급 받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Ben hiçbir şey alamadım daha bak. 100 milyon para gitti daha hiçbir şey alamadım hiçbir şey. 그래서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 남동생이 제일 동쪽 지역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월세가 싸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빡빡하게 살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형 좀 돈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아니 의사 동생도 돈 보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의사 동생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발 가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개포동에서 살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발 집인데요. 남자 헤어컷은 아마 14,000원인데요. 7년 내에 한 번 올랐어요. 가격은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어요. 1,000원만 올랐는데 그 가게 주인이 편지 썼어요. 죄송합니다. 7년 만에 그 가격은 올랐으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 인플레이션 뭐뭐뭐 문제 때문에 1,000원 올렸다고 미안합니다라고 남동생이 터키에서 살아요. 매달 이발 하는데요. 매달 다른 가격으로. 가격은 매달 올리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어요. 터키 사람들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그럼 튀르키예 경제 지금 보면 모바일 이식 산업 말고는 다 이렇게 하락세인데 모바일 이식 산업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이 모바일 인식을 하는 회사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요? 모바일 이식 회사들한테 세금 감면이나 호직금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거 잘 했으니까 관계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정부의 그러한 이제 노력의 성과로 지금 2024년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600억 관광 수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모바일 인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냥 최근이래요? 뭐 튀르키예 리라가 떨어져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아니면 좀 나름 아니에요. 역사가 있나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마 20년 정도 됐어요. 2008년에는 아마 7만 4천 명 왔고 2010년에는 아마 11만 명, 2011년에는 15만 6천 명 정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매년 좀 약간 몇만 명씩 올라갔네요. 저보다 알파고 씨는 역사는 잘 아시니까 혹시 튀르키예 사람들의 의사 선생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역사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브니 시나이라는 유명한 의학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쓰셨던 책이 거의 한 18세기, 19세기까지는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교과서열 정도로 이제 그쪽 동네에 있는 의학이 오래전부터는 발달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약간 시간 흘러가면서 중동 여기저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나마 안전한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서 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튀르키예에 왔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유럽 가서 공부한 것보다는 튀르키예가 가까우니까. 근데 에르도안 다시 한번 재집권을 했지만 1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지방선거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쳤어요 사실은 에르도안. 터키에서 인구가 제일 큰,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제일 큰 도시들이 있어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부르사, 안탈리아 네. 다 그 에르도안 쳤어요 사실. 아 그래서- 그러면 대도시들, 광역시들 다 CHP가 싹쓸이 했어요? 예 맞아요. 그거는 아마 인구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 볼 때도 50% 이상이에요. 그럼 에르도안의 첫 패배이네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번에 경제 문제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같은 아파트에 2개 집 있어요. 예. 하나는 월세가 그 12,000리라, 하나는 2,000리라. 네. 똑같은 집인데요. 예. 오래된 사람들은 싸게 월세 냈고 새로 입주하는 가족들은 비싸게 월세 내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 똑같은 아파트는 똑같은 평수인데요. 아 법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예.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 예전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죽어도 집에서 안 나가겠네요. 예, 그래요. 3 yıl önce 1100 liradan girmiştim evime. Şu an aynı evde 7500 liraya oturuyorum. Bu durumla tabii baş etmek zor oluyor. Ailemden de destek almam gerekiyor ki para kazanmaya daha yeni başladım. 그거는 이제 에르도안 응원하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드디어 나왔어요 이런 생각. 그러면 에르도안이 이 선거 결과를 보고 텔레비에 나와서 야 나 왜 투표 안 했어? 했어요? 아니면 뭐 인정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인정했어요. Biz de partimizin organlarında 31 Mart seçimlerinin neticelerini açık yüreklilikle değerlendireceğiz. Öz eleştirimizi cesaretle yapacağız. 근데 에르도안 지금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집권했는데 갑자기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면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 투자, 네. 에르도안 때문에 투자 안 오는 사람 회사도 많이 있어요. 에르도안 바꾸면 투자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무조건 빨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에르도안 바꿀 때는 조금 옛날처럼 민주주의 나라 되는 것도 조금 시간 걸리지만 그냥 에르도안 바꾸고 다른 대통령 올 때도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요. 아마 그 조금 더 그 당분간 해외 문제. 투자도 하고 다른 문제도 천천히 아마 해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르도안이 자기 이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모바일 이식도 마찬가지요. 에르도안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 잡았어요. 관광 사람도 해외에서 많이 아마 그 달러도 올게요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회사들한테도. 그러면 튀르키예 민주화를 위해서 튀르키예 모바일 인식하러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세계적인 의료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튀르키예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제 나라 튀르키예에 있기 때문에 탈목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